네, 안녕하십니까. 지식뱅가드 하승주입니다. 네, 오늘은 자동차 시리즈 중에서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리즈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소소한 여담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SNS상에서 소위 현빠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즉, 현대기아차를 높게 평가하는 이런 사람이라는 뜻이죠. 요즘은 현대기아차가 워낙 판매량도 많고 또 각종 자동차 관련 상 이런 것도 워낙 많이 받고 현바다 그런다고 해서 원래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들을 다들 하지만서도 처음 제가 자동차 커뮤니티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할 때만 해도 정말 오만 쌍욕을 다 들어먹었습니다. 약 한 10한 2, 3년 전 이때만 해도 현대기아차를 까는 것이 거의 국민 스포츠가 되었습니다. 그때 정말 유명했던 곳 중에 다음에 아고라라고 하는 게시판이 있었는데 거기에 자동차 커뮤니티가 있었어요. 거기는 정말 모든 게시물이 현대기아차 까는 걸로 그냥 도배가 되고 하루 종일 욕만 하는 게 거의 일상인 이런 아이씨들이 와글와글 몰려들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 극단적인 곳뿐만이 아니라 또 이런저런 이빨 터는 아이씨들 사이에서 현대기아차를 옹호하는 사람은 눈치고 쳐다봐도 없는 와중이었었죠. 일단 저는 이런 식의 분위기 자체가 너무 이해도 안 되고 또 공정하지도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대놓고 나 현바다라고 커밍아웃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내가 기업에 대해서 빠돌이 짓을 할 게 있겠습니까?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거였었죠. 실제로 저는 그때 당시에 차도 없었었고요. 첫 차를 살 때에도 현대차를 사지도 않았습니다. 르노 삼성 차 샀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너무 심한 이 커뮤니티 분위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으려고 좀 어그로 끌려고 그런 것이지만서도 실제로 현대차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대차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손 치더라도 앞으로 잘 해나갈 거야 수준이지 2024년도 현재 전 세계 자동차 판매 3위가 되는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성과를 보낼 줄은 그때도 당연히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일단 신기하기도 하고 잘 믿겨지지 않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자동차 업계에서 신규로 주요 자동차 플레이어로 진입한 플레이어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없습니다. 왜 없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거짓말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해서 딱 한 회사 있었습니다. 테슬라 한 회사 있었습니다. 그 외에 말 그대로 몇백 개, 몇천 개가 되었었을 그 수많은 자동차 기업들이 다 파산에 써지거나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되거나 이렇습니다. 신규 진입하겠다. 국가에서 어마어마하게 밀어줘가지고 빵빵하게 한번 해보겠다 하고 했던 데들 다 나가 잡혔습니다. 그 유일하게 성공한 케이스가 테슬라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있던 각종 자동차 기업들 대부분 다 대형 그룹사로 다 흡수합병 다 됐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도 독자 브랜드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멀쩡하게 살아있고 살아있는 수준을 넘어서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는 회사는 현대기아차 그룹이 정말로 유니크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기아차보다 더 엄청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건 물론 테슬라죠. 그리고 바로 작년부터 또 다른 신규 진입 플레이어가 생겼습니다. 바로 중국의 BYD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7, 80년 동안 자동차 업계에서 새로 진입하는 플레이가 없는 이렇게 너무너무 강고한 기존 것이 기업들의 아성이 쌓여있는 곳에 파이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도 당연히 기존의 유럽, 미국의 자동차 기업들의 강고한 방어막들을 뚫어낸 최초의 기업이고 그 다음으로 성을 무너뜨리고 있는 데가 테슬라와 BYD인 거죠. 이렇게 시장이 엄청나게 격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동차 판매 시장에서만 생기는 변화가 아니라 21세기 앞으로 이어질 제조업 분야의 국가적인 미래까지도 결정짓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를 시작하게 된 것이기도 하고요.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슬슬 숫자로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이게 2022년과 23년도의 글로벌 자동차 기업의 판매량 순위입니다. 1위 토요타, 2위 폭스바겐, 3위 현대기아차. 이게 2022-23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텔란티스와 르노, 닛산, 미쓰비시 여기가 4, 5위를 하고 있는데 1, 2, 3위 순위는 아직까지 안 바뀌고 있습니다. 토요타는 계속 부동의 1위 같아 보이지만 과거에는 늘 GM이었었죠. 그리고 그 바톤은 폭스바겐이 잠깐 쥐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한 4년 정도 토요타가 계속 1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토요타가
역시 강력해. 일본 자동차 기업 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서도 이 회사의 미래가 과연 밝으냐? 저는 전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다이하츠라고 하는 도요타 산하의 경차 브랜드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는 경차만 주로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서 뭐 30몇 년 동안 5만 부장이란 부장은 다 저질러 가지고 차를 만들어 왔었다. 이런 거 들키고 그랬었죠. 폭스바겐도 2016년도인가요? 그때 디젤 게이트로 이때 회사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위기를 겪었었고 현대기아차도 이런저런 스캔들은 있었습니다만 저 정도의 초대형 스캔들은 없었었죠.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토요타 폭스바겐이 지금 현재 이렇게 강력한 판매량을 보이고 있다 하더라도 과연 미래가 밝으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편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현대기아차의 상황들을 보자고 그러면 현대기아차가 전 세계에 깔아놓은 공장들 지도인데요. 북미 지역에만 해도 미국의 엘라바마주, 조지아주 이런 데 있고요. 멕시코, 브라질까지 있죠. 그리고 중국에는 뭐 몇 개 만들었는데 지금 공장 팔고 있는 중이고 인도, 뭐 유럽 이런 데에 전부 다 공장들을 쫙 깔아놓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해외에서 생산하는 게 오히려 더 많죠. 그야말로 글로벌한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 회사의 현대, 과거, 미래를 한번 알아보자라는 거죠. 여태까지 어떤 길을 밟아왔길래 이런 엄청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는지, 현재 시점은 과연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인지, 향후에도 지금처럼 빵빵 잘 성장해 갈 수 있을지 이런 점을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은 옛날 현대기아차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포니 기억하시고 있는 아저씨들 많으시죠? 예. 포니부터 거의 시작이나 마찬가지였었죠. 초창기엔 1970년대, 80년대 이때의 현대자동차라고 하는 건 사실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자동차 조립 공장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지금도 말레이시아, 태국 이런 데에서도 그 나라에 있는 자동차 기업들이 있어요. 어떻게 만드느냐? 다른 나라에서 나온 뭐 엔진, 미션 다 사와가지고 공장에서 조립만 하는 수준입니다. 현대차도 그렇게 미국 차 갖고 오기도 하고 일본 차 갖고 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받아왔었고, 그 당시에는 자동차 기업이 현대차만 있는 것도 아니고 현대차가 지금처럼 압도적인 일이 또 아니었었죠.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대한민국 자동차 기업 한번 헤아려 볼까요? 현대기아차, 제네시스까지 뭐 이건 이제 거의 한 회사니까 한 회사로 치면은 그 다음 남는 데가 됩니까? 르쌍쉐조, 이제 르노 삼성 쌍용 쉐보레입니다. 그 중에 르노랑 쉐보레는 외국 기업이죠. 그리고 쌍용도 지금 뭐 KGM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사실 현대차와 비교하기는 힘든 수준이죠. 옛날에는 그런 고만고만한 회사들 중에 하나였고, 그런데 국내에서는 기아차 망해가지고 현대에 흡수합병 됐었습니다. 대우차 망해가지고 쉐보레가 들고 가서 쉐보레 이름으로 바꿔서 지금 팔고 있었습니다. 쌍용차 몇 번 망해가지고 계속 주인이 바뀌었죠. 중국으로 팔렸다, 인도에 팔렸다가 지금 이제 드디어 한국 자본의 손으로 들어왔습니다만, 다른 자동차 기업들과 현대기아차는 뭐가 달랐을까요? 어떻게 이 회사는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자, 이 이야기 한번 드리려고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는 사실 포니의 신화입니다. 정말 지금 봐도 정말 멋지게 생긴 차입니다. 지금도 올드카 매니아들 사이에서 최고가로 거래된다고 하는 그 차죠. 이탈리아의 최고 잘 나가는 자동차 디자인 기업에 의뢰해가지고 만든 디자인이다 보니 지금 봐도 매우 미래적이고 현대적이고 합니다. 자, 이런 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선풍적인 인기 많이 팔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현대차 말고도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이것저것 많았었고 그 중에서 경쟁하는 차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차가 다른 자동차 회사들과 좀 구별되는 점이 뭐가 있었냐면 정말 굉장히 리스키한 선택들을 해왔었습니다. 뭐냐? 1. 우리는 독자 브랜드로 간다. 현재 자동차 생산 국가들은 의외로 꽤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의 브랜드, 자기 나라의 자동차 기업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또 의외로 없어요. 제일 대표적인 나라가 멕시코죠. 멕시코에 미국에 팔려고 만든 자동차 공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멕시코 산 자동차는 많지만서도 멕시코 기업의 자동차는 지금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대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대우도 그렇고 다들 그렇게 자기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껍데기도 우리가 만들고 브랜드도 우리 기업 브랜드 만들고 무엇보다도 엔진, 미션 이런 것들도 우리가 결국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식으로 진취적으로 결정을 한 게 한국 자동차 기업들입니다. 그걸 제일 잘해낸 회사가 현대기아였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 기업의 자동차를 만들었어. 그래서 국내에서 아주 인기가 좋았어. 그래서 이거를 해외 시장에 수출해 보자 라고 하는 이런 결단을 내리고, 그래서 어디로 수출하냐 했더니만, 자, 자동차를 갖다 수출하겠다는 게 너무 당연해 보이지만서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떤 나라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한창 그 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개발도상국 중에 하나를 예를 들어보죠. 어떤 나라가 좋을까요? 이집트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우리도 자동차 공업을 발전시켜야 되겠어. 근데 우리나라 기업 중에 하나가 꽤 멋진 자동차를 만들었어. 이 자동차를 수출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옆 나라에 파는 걸, 뭐 수단, 이디오피아 이런 데를 파는 걸 한번 해보자. 뭐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이 이집트의 자동차 회사가 우리 미국에다가 자동차를 팔아야 되겠어. 이런 결단 내릴 수 있을까요? 여태까지 드럼통 두드려서 자동차 만들다가 이제 차같이 생긴 차를 만들긴 만들었어. 이걸로 수출을 하고 싶은데 어디다 팔까? 같은 개발도상국에 판다. 뭐 가능하죠. 그런데 미국 시장에 팔려고 해. 라고 해서 정말로 미국 시장에 판다라고 하는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게 쉬울까요? 근데 그거를 현대차가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포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현대차가 미국 시장에서 꽤 인기를 얻기 시작을 합니다. 현대차 입장에서도 매우 놀랐겠죠. 진짜로 이게 되네? 라는 생각이었을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미국 교포들이 많이 샀죠. 정말 미국에 계시던 재미교포들 분들께서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야, 우리나라 기업이 만든 자동차가 이 미국 시장에 와가지고 당당하게 팔리고 있다. 해서 이제 교포들한테 이제 쫙 팔리고, 그리고 그걸 떠나서 교포들한테만 팔려서 그 정도 숫자 안 나오고, 교포들이 아무리 애국심으로 산다 하더라도 차가 뭐 형편없으면 못 사겠죠. 근데 그 이후로도 계속 꾸준히 잘 팔립니다. 그렇게 해서 현대차는 자동차 수출 기업이 됩니다. 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도 자기 고유의 브랜드로. 여기까지 해서 현대차는 그 사이에서도 엄청 힘든 일이 많았겠죠. 그렇게 해서 내린 결정이 뭐냐면 1980년대 후반에 캐나다 퀘벡주에 있는 브루몽이라는 곳에 현대자동차의 해외 생산 기지를 만듭니다. 지금 보이는 곳이 퀘벡주에 있는 현대자동차 브루몽 생산 공장입니다. 무려 연간 1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건설을 합니다. 캐나다? 아니 갑자기 왜? 일단 캐나다에서도 현대차가 꽤 잘 팔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캐나다 시장에 파는 거 좋지. 에다가 캐나다에서 만들어서 미국 시장으로 실어 나를 수 있잖아. 바로 앞이니까. 현대차가 이 당시 해외에다 공장을 만들겠다라고 했었을 때 캐나다 장관이 직접 한국까지 날아와가지고 현대 정주영 회장을 만납니다. 그 집으로 찾아와서 저녁밥이나 같이 함께 합시다. 근데 이제 외국에 있는 장관이 사저로 와가지고 같이 밥 먹자. 예 하면서 왜 저러지? 하면서 같이 밥 차려냈는데, 캐나다에 공장을 세워주시오. 만약에 당신이 지금 여기서 답을 안 하면 밥 먹으러 와서 밥도 안 먹고 그냥 갈랍니다.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캐나다가 현대차 공장 건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니 캐나다에 공장을 세워주시오. 이렇게 너무너무 적극적인 유치를 합니다. 여기에 현대차가 설득이 됩니다. 도로망이니 뭐니 다 해주고 세금 이런 건 다 하고 무엇보다도 저 정도 공장 부지를 1캐나다 달러에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 정말 이건 뭐 일단 이때 듣기로는 너무 꿈같은 제안이죠. 그래서 현대는 캐나다 브루몽 공장을 세우기로 결정을 하고 여기에다가 공장을 세웁니다. 여기에서부터 현대차의 악몽이 시작됩니다. 저기 사진 보이시는데 보면 주변에 다들 그냥 풀밭이죠. 아무것도 없는 깡시골 동네에다가 번듯한 공장을 지은 겁니다. 그럼 여기 일할 사람 어디서 오는 거죠? 일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일단 차로 1시간씩 와가지고 출퇴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 뭐 공장을 부지를 싸게 해준다 이거였지, 이런 깡시골에다 짓느라고 공장 건설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운영 비용들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지어서 잘 만들어서 잘 팔면 되는데 결정적으로 이때에서부터 현대기아차가 고장도 너무 많고 품질도 너무 안 좋다. 이렇게 해서 차가 그때부터 급속도로 안 팔리기 시작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자동차 기업이 캐나다에 공장 세운다고 해가지고 일본 자동차 기업들에서도 이제 견제가 아주 세게 들어가죠. 미리 경쟁자는 싹을 잘라야지 견제도 세게 들어갑니다. 당연히 일본 차들은 당시에도 미국, 캐나다 시장에서 입지가 높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고 이러니까 현대기아차가 큰 곤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4년인가 5년 있다가 공장을 아예 폐쇄해버립니다. 이게 현대기아차 그룹이 맞닥뜨린 첫 번째 아주 초대형 위기였었습니다. 부르몬 공장의 실패, 이거는 해외 공장 세우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가, 그리고 자동차를 싸다라고 하는 무기로 파는 것, 이거가 가지는 한계가 무엇인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현대기아차의 매우 쓴 보약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현대차는 해외 공장 세우는 것 또는 해외 브랜드 인수하는 것, 이런 데에 엄청나게 신중해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해외 브랜드 안 사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에 미국 자동차 기업들이 자기 산하의 브랜드들을 엄청나게 막 팔아주겠거든요. 특히 포드가 자기 밑에 있던 브랜드를 다 팝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제규어, 랜드로버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볼보 이런 거 다 팔았습니다. 사브는 살 사람 없다 그래 아예 그냥 뭐 없애버리고 뭐 이런 식입니다. 이랬는데 이때에 볼보 매물로 나왔는데 이거 왜 안 사냐 엄청나게 얘기 많았죠. 그래서 그 볼보가 중국의 지리 자동차로 팔려 나가서 지금까지 짱짱하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걸 왜 안 샀냐라고 해서 지금에 와서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그게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 당시로 아무도 몰랐던 거고, 지리 자동차도 매우 큰 모험을 한 거였었습니다. 현대차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스러웠던 것이죠. 삼성동에 땅 살 돈으로 뭐 무슨 브랜드 하나를 샀었으면 그게 뭐 그 말은 그때 당시에 판단으로는 하기 힘든 일인 거죠. 해외에서 나온 좋은 매물을 사가지고 잘 키우면 좋죠. 못 키우면 진짜 애물단지도 그런 애물단지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때의 대실패를 기반으로 그 이후로 현대차는 21세기 히트를 잡아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1차 위기까지를 오늘의 이야기로 하고요. 그 이후에 현대차가 또 어떤 위기를 헤쳐왔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의 상황은 어떤지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다 보니 좀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저도 잘라가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식의 뱅가드 하승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